안녕하세요, 김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4월 5일, 오늘은 식목일이자 절기상으로 청명입니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에 청명에 먹으면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핫한 연예가 소식 전해드리는 연예터치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혜민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선 기자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우리 예술단의 귀환입니다. 네, 어제 새벽, 그러니까 4일 새벽에 평양에서 우리 예술단이 귀환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술단이 평양 공연을 정말 성황리에 마치고 어제 새벽에 귀환을 했습니다. 우리 예술단은 지난 4일 새벽 2시 52분에 출발해서 48분이 걸려서 새벽 3시 4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장에는 정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고요.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 서현 씨 등은 환한 미소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윤상 음악 감독은요, 취재진에게 응원해 주신 덕에 2회 공연을 잘 마쳤다. 모두 이게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했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야 내가 어떤 공연을 하고 왔나 실감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4월 1일에 있었던 공연에 대해서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4월 3일 공연은 어땠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일에는 우리 남측의 단독 공연이 있었고 3일에 이제 남북이 합동 공연을 펼치게 됐는데요. 감동 그 자체였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에 걸맞게 대화합의 무대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관객들도 하나가 되어서 2시간 동안 그 공연 내내 박수도 치고 나름의 환호도 하고 또 눈물을 짓는 그런 하면서 무대를 즐기기도 했는데요. 네. 남북 합동 공연을 위해서 우리 남북 예술단들이 단 하루 그것도 6시간 동안 리허설, 그러니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협업 무대가 빛날 수 있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예, 이 공연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궁금한데 북한 측 관객들의 호응이 좀 있었나요? 네, 사실 처음에는 이 1만 2천 명의 관객이 조금은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걸그룹 레드벨벳의 빨간 맛, 정말 가만히 있기 힘든 무대인데 이것을 조금은 낯설었는지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다행히도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 한 번쯤 이렇게 들어봤을 법한 노래들이 나왔을 때는 리듬에 몸을 맡기기도 하면서 이 최진희 씨에게는 잔잔한 미소로 관객들이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최진희 씨 같은 경우는 평양에 오니 3번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평양에 있는 관객들에게도 좀 익숙한 얼굴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가수 이선희 씨 또한 이번 공연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북한에서 2번째 공연이었기 때문에 이선희 씨도 그래도 긴장 다른 분들보다는 덜했고 관객들 역시 이렇게 크게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선희 씨가 정말 강렬한 무대를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열창을 하고 몸을 다 정말 다 열정을 쏟아내는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박수도 치고 박자도 맞추고 또 옆 사람과 귓속말도 하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는요. 휴대전화에 공연을 담기도 하는 소장하고 싶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응이 많았을 때 신난 사람은 바로 우리 측 가수였다고 해요. 그렇죠. 특히 윤도현 씨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도 공연을 하고 북쪽에서도 공연을 하고 나중에는 전 세계를 돌면서 공연을 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네. 또 가수 강산혜 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실향민이라고 맞아요. 해요. 네. 그래서 무대 내내 감정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다가 결국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게 됐는데요. 지금 들리시죠? 많은 분들이 박수로서 또 위로를 해줬습니다. 네네네. 그러네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북한 측 가수와 같이 부른 노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선희 씨와 김옥주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남측의 이선희 씨와 북측 가수 김옥주 씨는 노래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잡고 놓지 않고 불렀다고 해요. 이거는 마치 다시 만난 다정한 여인을 떠올리게 할 만큼
그런 다정한 느낌을 받게 했는데요. 이선희 씨 그 특유의 맑고 청한 고음의 목소리, 그리고 김옥주 씨의 트로트 창법이 어우러져서 네.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최진희, 이선희, 백지영, 서연, 정인, 알리, 레드벨벳 등 우리 여가수들은 이 삼지연, 북한 여가수들 관현악단 연주에 맞춰서 백두하라는 내 조국이라는 것을 함께 불렀습니다. 네. 또 마지막에는 모두 함께 우리의 손 다시 만납시다를 함께 네. 부르면서 남북 요인들 함께 모두가 손을 잡고 노래를 했으며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호응이 이어졌고 예. 공연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이나 이 네. 관객들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예, 남북 화학 분위기가 공연이 끝나고도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술단이 가기 전에 이제 또 환송을 하기 위한 만찬이 있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역시 화합의 분위기가 이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만찬을 준비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회 부위원장은 남과 북에 울려 퍼진 이 노래가 민족을 위한 장중한 대교향곡으로 되게 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고요. 네네. 또 우리 측 단장인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은 다시는 10여 년에 한 번씩 만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왜 가을에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서울에서 한번 공연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일이 성사가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하자라고 전했습니다. 다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또 관객 중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네. 사람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 뒷이야기를 또 전하기도 했는데 왜 백지영 씨가 노래를 했을 때는 궁금증을 좀 보이면서 네. 이 노래가 신곡이나요 아니나요? 라고 묻기도 하고 예. 또 남한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기냐라고 묻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집중하셨던 레드벨벳이 나올 때는 레드벨벳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나중에 사진도 찍고 뭐 네. 악수도 했다고 네, 하는데 네. 이때 남측 언론을 봤더니 남한 분들이 과연 김정은이 레드벨벳을 만날까 안 만날까 많이 궁금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나게 됐다. 내가 찾아와서 오늘 보게 됐다라면서 소감을 네, 네, 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참 네. 모든 일들이 저희가 며칠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참 믿기 힘든 신기한 일들이 현실로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나이로 따지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딱 삼촌팬 나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예, 딱 맞는 그런 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서울 공연도 꼭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연 후에 우리 예술단은 어떤 소감을 밝혔습니까? 네, 김정은 씨가 신곡인지 관심을 보였던 그 바로 백지영 씨, 총 맞은 것처럼을 불렀던 백지영 씨는 네. 함께 호흡을 할 수 있어서 의미가 남달랐고 뜻깊은 순간이었다. 네네. 공연을 즐기던 그 관객분들의 표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감동적인 순간의 소감을 전했고요. 네. 합동 공연 MC까지 도맡았던 이서연 씨는 오히려 제가 더 감동을 받은 무대였던 것 같다. 네. 목감기가 걸려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없어 죄송하고 속상했는데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내줘서 힘을 내서 끝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고 네. 소감을 전했습니다. 예, 예. 예. 이에 현송을 삼지연 관현악당 단장이 화답을 했는데요. 서연 씨가 독감에도 불구하고 1인 2역을 맡았죠. 진행과 노래를 같이 했는데요. 맞아요. 그 고마움을 공연이 끝난 후에 서연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공연 진행과 노래를 해줘 너무 고맙다라고 네.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예, 예. 예, 정말 우리 예술단들은 참 만족을 하는 것 같은 반응인데 이 공연을 봤던 북측 관객들의 소감도 궁금한데 네.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관객들의 모습을 봤을 때 공연을 네. 즐기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긴장도 풀어지고 그렇죠. 박수도 네네. 치면서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네. 공연 끝나고 나서 취재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네. 당연히 하기 못하겠죠. 어려웠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못하죠. 네. 사실 뭐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네. 하지만 밝은 웃음을 보이면서 공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에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흐뭇해했다라는 후기입니다. 예, 물론 저 연예 처치 시간에 우리가 이 공연에 대해서 하이라이트성으로 다 봤는데 네. 이 공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녹화 중계긴 한데요. 오늘 밤에 방송이 됩니다. 그 생동감을 바로 안방에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모아집니다. 네. 자, 남측, 북측 예술단 모두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소식 하나만 더 들어보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스타부부의 4월 출산 임박인데요. 바로 배용준, 박수진 부부의 소식입니다. 네. 4월 중순에 박수진 씨가 둘째 아이를 출산한다라는 임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예. 둘째 임신, 성별은 확인이 됐나요?
네, 첫 보도가 났을 때 등려가 예정되어 있다. 딸의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의 장점을 물려받았다는 첫째 아들에 이어서 둘째는 배용준 씨가 딸을 원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배용준 씨가 기뻐했고 부부가 다 함께 태교에 힘쓰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로서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소속사 측은 약간 개인적인 일이라 성별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노코멘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은 인정을 했죠. 예, 근데 이미 첫째가 있잖아요. 첫째가 아들인데 이 첫째 아이도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인지 박수진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를 많이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아들이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 아들, 딸 상관없이 아들이어도 좋고 딸이어도 좋고 다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서 뭐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딸이든 아들이든 그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 배용준 박수진 씨 부부 순산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dy,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주부들을 위해서 알짜배기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인데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 알고 있죠? 그럼요. 오늘이 바로 식목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식목일. 그러면서 절기상으로 청명입니다. 청명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미세먼지가 없는 청명한 하늘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청명에 먹으면 좋은 이것 요리 한상 차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청명에 먹으면 좋은 요리 한상 차림. 오늘은 청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오 셰프 그리고 전영주 식품 영양학 박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청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24개의 그 절기가 있는데요. 그 청명은 이제 5번째 오는 절기예요. 이맘때쯤 되면은 진짜 하늘이 푸르고 또 뭐 땅에도 푸릇푸릇 진짜 식물들이 가득한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청명이 오면은 이것으로 요리를 해서요. 봄도 즐기고 건강도 챙겼다고 하는데 이 조상들이 즐겨서 챙겼던 이 식재료가 뭘까요? 청명. 예. 청명. 참, 전 박사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모르시겠어요? 앞에 있잖아요. 그걸 덮든지 하셨어야죠. 이거 제가 왜 못 가렸을까요? 쑥 아닙니까? 쑥. 쑥이잖아요. 쑥. 네, 머리. 정말 쑥인데요. 예. 이 쑥은 사실 이제 의사처럼 효능이 많다 그래서 의사의 풀, 막 의초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이제 항노화 성분인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많아서 면역력도 챙겨줘요. 그리고 이제 이 봄나물들에 보통 베타카로틴이 많다 그러는데 이 쑥에는 일반 봄나물보다 베타카로틴이 10배 이상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혈액 속에 몸속에 나쁜 노폐물, 독소도 빼주고 혈액순환 도와주는데 원래는 이제 하늘이 이렇게 청명에 먹으라는 거였지만 요즘처럼 미세먼지 걱정이 많으실 때 먹으면 아주 진짜 좋은 그 식재료가 될 수 있겠죠. 정말 흔한 식재료 중에 하나가 쑥이잖아요. 여기저기 막 사방에 그렇죠. 다 잘 나는데 있죠. 조심할 건 길가에 피어있는 쑥은 잘못하면은 중금속 오염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잘 기억을 하시고 재료도 골라서 잘 이렇게 채취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청명에 딱 맞는 쑥 요리 한상 차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네, 오늘 저희 비닐 장갑을 끼고 나왔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요리는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맛있게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첫 번째 요리는요. 쑥 완자 튀김입니다. 쑥 완자 튀김이요? 네네네.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바로 만들어볼까요? 예. 먼저 소고기, 다진 소고기가 이렇게 필요하고요. 반죽을 해줄 거예요. 소고기 넣어주시고 그리고 완자에 새우가 또 빠질 수는 없겠죠. 이 새우가 들어가줘야 조금 탱글탱글한 이 식감을 또 줘요. 그래서 새우 넣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쇠고기, 새우를 다져서. 네네네. 완전히 새우 같은 경우에는 칼면으로 완전히 눌러주셔야만 돼요. 새우는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살짝 넣어주시고요. 참기름도 고소한 맛 내려고 살짝 넣어줄게요. 네. 자, 살짝. 네. 그리고 달걀 넣어주시고요. 달걀은 지금 제가 2개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2개를 넣으면 조금 질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오늘 저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만. 네, 노른자 쪽만 건져서. 예. 저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서로 그 약간 접착제 역할도 그렇죠. 하는 거죠. 아.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물조물 먼저 주물러 주세요. 자, 그래도 쑥튀김이 아니고 쑥 완자 튀김이래요. 오늘 아, 이름이. 네. 아, 이제 완자를 빼먹었나요? 자, 이렇게 새우랑 소고기를 반죽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에 쑥을 넣어주실 겁니다. 예. 쑥을 넣어주시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쑥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 끓는 물에 소금 간을 살짝 하시고 네. 데쳐서 잘게 썰어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소금물에 데치게 되면요. 쑥의 네. 색도 살아날 뿐만 아니고요. 네. 향도 또 업되기 때문에 여러분 네. 훨씬 더 맛있는 쑥 완자 튀김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데친 쑥을 네, 또 네. 잘게 썰어서. 네네. 소금을 이렇게. 조금 넣으면 네. 좀 선명해지는데 아. 그 선명한 그 색과 향이 어떤 분들은요. 사실 저는 그 향을 좋아하는데 네네네. 쑥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애기 입맛을 가지신 분들. 근데 이제 이렇게 튀김을 해놓으시면은 네네네. 진짜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겠네요. 가족 식탁에. 그렇죠. 네, 예. 정말 이 쑥이라는 게 말이죠. 진짜 우리는 이제 허브 그러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쑥이 우리 어떻게 보면 전통 우리의 허브 아니에요? 그 아우, 향이 그럼요. 정말 예, 향이 건강을 너무나 살려주잖아요. 우리 땅에서 나는 허브. 예. 그래서 사실 그래갖고 제 외국인 친구는 쑥 보고 아 이거는 정말 원더풀하다고. 원더풀. 내가 만난 최고의 향신료인 것 그럼요.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께 참 소중하고 그런 식재료가 많은 것 같아요. 깻잎도 그렇잖아요. 천연의 향이죠. 맞아요. 네. 네. 예. 자, 이렇게 밀가루하고 전분가루로 농도 조절을 해가면서 네. 예. 찰기가 잘 있도록 버무려요. 이렇게 버무려 줍니다. 버무려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미리 좀 말아놨는데요. 예. 네, 이런 이게 식으로 이제 쑥 완자예요. 쑥 완자예요. 쑥 완자. 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주시면 돼요. 한 입에 네. 쑥 들어가겠는데? 네네네네. 또 너무 됨직하게 반죽을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질게 반죽을 하셔도 안 돼요. 이렇게 네네네. 탁구공 크기보다는 조금 작게 반죽을 그러니까 해주시는 한입 것이 크기로 하시는 게 네, 그죠? 맞습니다. 또 익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완자가 아니더라도 넓게 펼쳐가지고 저처럼 부쳐 먹으셔도 돼요. 아, 그것도 네, 맛있겠는데요? 그리고 함박 스테이크 대용으로 드셔도 되고요. 오, 도톰하게.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딱 그 버무려 놓으면 네네네.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예. 그리고 살짝 이렇게 전분가루에 굴려주신 야. 다음에 네. 자, 지금 보시면 원래는 수제비처럼 완자는 떼어서 말아서 바로바로 튀김에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저는 이제 방송이라서 먼저 조금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기름을 살짝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름을 기름은 넣기 제가 전에- 끓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온도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기름 온도는 약불로 좀 해주시겠어요? 아, 약불로 할까요? 네네네. 아, 제가 약 뿌리길래 센 불로 옮겼더니 네네네. 이 기름 온도는 네. 180도씨 정도가 좋고요. 네. 네. 너무 기름 온도가 높으면은 완자 겉면만 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 센 성분이 있지 불보다는 않고. 약한 불로. 네네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전분가루에 잘 굴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튀김을 넣기 전에는. 네. 그래야 터지지 않고요. 김영 씨 조심하셔야 돼요. 완자가 터질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지금 좀 굴리려고 그랬더니 네네네. 윗부분이 좀 나와서. 네, 이쁘죠? 네. 아, 진짜 쑥으로 전만 해놓으면 또 싫어하는 아이들이 이 완자 튀김을 해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으네요. 예. 그러니까요. 반찬으로도 손색이 네, 없을 네. 것 같은데. 아이들은요 동그란 모양을 맞아요. 좋아해요. 그래서 튀김. 동그랑땡 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주면은 한 입에 쏙쏙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먹밥도 많이들 만들잖아요. 그럼 이걸 건지는 건 언제쯤 건져야 건지는 됩니까? 거는 사실 기름이 좀 넉넉하게 둘렀을 때는 이 완자가 떠올라요, 익으면. 아. 그때 건지시면 되는데 지금 예. 같은 경우에는 팬이 깊지가 않아서 네. 완자 겉면이 좀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김 셰프님이 김영욱 네. 셰프님이 굴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좀 굴려야 되죠. 예, 살짝 위쪽 부분도 굴려주셔야 익어야 돼요. 되니까. 네. 이렇게. 고루고루 익혀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굴리시는 동안 예. 저는 플레이팅을 살짝 준비를 해볼게요. 아, 자, 먼저 이런 접시. 야 벌써 노릇노릇하게 노릇노릇. 꽤 익었어요. 아래쪽은 벌써 다 익었어요. 네. 자, 금방 익어요. 금방 예. 익고요. 기름 온도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정말 기름 온도는 항상 180도, 180도. 정도에서 딱 멈춰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아실 수가 있냐면 밀가루 같은 거를 살짝 뿌려주시면은 밀가루가 이렇게 끓어올라요. 그러면 기름의 온도가 네. 170도씨에서 180도씨 정도로 올라간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튀겨주시고요.
쑥만 먹는 게 아니고 또 새우, 뭐 소고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영양 균형 한 끼 반찬이네요. 아, 그럼요. 간식으로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가지 튀김을 살짝 접시에 올려봤어요. 가지예요? 너무 예쁘죠? 오, 가지를 얇게 네네네. 세로로 썰어서 그걸 튀기셨네요.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근데 이게 모양으로도 너무 예쁜데 사실 제가 그 쑥만 튀기면 왜 푸른색만 먹게 되는데 가지에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있으니까 진짜 밥상에 색을 입혀주는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 이 가지 하면 나물밖에 생각이 안 나서 가지나물 해놓으면 물컹거린다고 저희 아들 역시도 안 먹어요. 그리고 막 또 금방 상해버리고 그런데 가지 튀김은 또 신세계네요. 가지의 맛을 맛볼 수 있는 신세계. 빼주시면 됩니다. 네, 익은 거죠? 네, 익은 거예요. 그 사이 벌써 쑥 완자가 다 익었네요. 노릇노릇하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겉면이 노래해지면은 이렇게 익었나 안 익었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기름이 적은 양을 사용한다. 이럴 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젓가락 주시면 이게 익은지 안 익었는지 살짝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수분이 올라오면은 덜 익은 거. 지금은 핏물이 누르셨는데 올라오거나 찔렀을 때 안 올라오죠. 그렇죠. 살짝 찔렀을 때 이렇게. 맛있어 보여.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지금. 냄새가 기가 막히네요. 지금 약간 그 치킨집에서 나는 냄새도 나고요. 맞아요. 그렇죠. 역시 그 튀김 냄새는 항상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맞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뭔가 또 여기 또 이제 뿌리고 계신데요. 집에 이제 아이들이 많으면 이렇게 마요네즈 이렇게 살짝, 아이고 마요네즈가 푹 터졌네요. 자, 이렇게 뿌려주시고 머스타드 뿌려주시고. 요즘 길거리에 파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꼬치를 따라 꽂아가지고. 네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완자튀김 완성입니다. 와. 쑥 완자튀김. 순식간에 완성이 됐네요. 자, 이거 제가 이제 먹어봐야 되는데 이건 살짝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뜨겁잖아요 지금. 맞아요. 저를 바보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걸 좋아해. 네,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식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식을 워낙 많이 해당하다 보니까. 자, 그 전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쑥 완자튀김 레시피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해보시죠. 이렇게 맛있는 쑥 완자 튀김이 완성됐습니다. 사실 요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이건 뭐 활용도가 무궁무진하죠. 맞습니다. 일단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말 안주로 그만이고. 술안주로도 괜찮겠네요. 맥주 안주로 기가 막힌 그런 안주인데. 또 생각나시겠네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건강식으로 또 반찬으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요리입니까?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일석삼조 요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완자튀김을 했잖아요. 이 완자를 이용한 또 다른 요리. 완자튀김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요리가 되지만 이것도 활용해서.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요리는 쑥 완자 덮밥입니다. 쑥 완자 덮밥! 한번 해볼까요? 덮밥은 무조건 맛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완자를 튀겼잖아요.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실패가 없는 요리를 보고 계신 거고요. 메모지들 들고 꼭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아니요. 그리고 메모지는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사람. 그래요? 녹화? 요즘에 저희는 홈페이지에 다시 보기로. 그렇구나. 그리고 맞습니다. 레시피가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왜 그래, 옛날 사람. 자. 아무튼 되게 창피하네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 덮밥에는 기본적으로 소스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스에 들어가는 양파는 썰어주시는데 맞아요. 덮밥은 소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결방향대로 썰어주십니다. 결방향대로. 자, 결방향대로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양파. 양파 향이 또 싹 올라오네요. 아침에 뭐 튀김 냄새에 양파 향에 스튜디오가 막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양파 슬라이스, 표고버섯 슬라이스, 대파 슬라이스, 마늘까지 슬라이스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쑥도 조금 들어가면 좋겠죠? 저는 쑥 조금 넣어줄 거예요. 이미 뭐 쑥 완자 튀김에 쑥이 들어가 있지만 또 여기에도 쑥이 또 별도로. 왜냐면 굉장히 좋은 허브거든요. 그러네.
빠르게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요리를 보여드리면서 네. 너무 이게 요리가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자. 저희는 감사하죠. 여러 가지 요리를 네네. 한꺼번에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 가지고 하는 거 별로 안 네네,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게 네. 기름이죠. 아, 기름. 네. 자, 이렇게 팬을 달궈주셨으면 기름을 살짝. 살짝 끓여주시고요. 네. 기름이 사실은 우리가 네. 덮밥할 때 너무 많이 들어가면 느끼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기름량이 중요할 것 같아요. 팬에 살짝 이렇게 둘러줄 정도만 살짝 코팅만 될 넣어주시면 정도로. 되고요. 네. 보통 이 정도 사이즈 팬에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된다고. 한 큰술 정도. 예. 그래서 이거 좀 예민한 분들은 한번- 그 김 그 할 때 솔 있잖아요. 네네. 그 솔로 이렇게 해가지고. 야. 예. 그리고 프라이팬 정말, 코팅만. 예, 그건 좀 저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저는 키친타올로 약간 이렇게 닦아내요.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름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예. 이렇게 쑥을 넣고 허브처럼 향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먼저 쑥을 넣고. 그리고 양파. 근데 사실 레시피 상에는 쑥을 제가 이렇게 향을 낸다라는 이야기를 안 써놨어요. 네. 그런데 또 이 요리라는 게 그때그때 틀리거든요. 네네. 그렇죠. 쑥을 느낌에 보니까 따라서. 예. 또 막 먹고 싶어지네 이렇게 구워서. 네. 먼저 이렇게 볶아주니까 쑥향, 양파향이 같이 올라와서 그럼요. 예, 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 표고버섯까지 네. 넣어주세요. 우리도 뭐 튀김 요리가 많이 발달했습니다만 네. 가까운 나라 일본 하면은 거의 모든 식재료를 그렇죠. 튀김처럼 해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돈가스 덮밥이 네. 그 유행인데 오늘 맞아요. 셰프님의 우리는 쑥 완자튀김 덮밥 건강식이에요 더. 지극히 한식적인 네. 네, 덮밥이 맞습니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이제 구워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동안에 소스 재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덮밥 간장, 소스 중요하죠. 네, 꿀. 어떤 게 들어가죠? 꿀. 그리고 뭐 맛술, 설탕 약간과 소금, 후추 약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물으로 약간 농도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네네. 물까지 예. 준비 한번 해볼게요. 예. 이 덮밥 소스가요. 네네. 강한 거보다는 고유의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소스가 좋은가요? 가벼운 게? 상관이 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가볍거나 무겁거나 네.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리를 해주면 아. 되고요. 네네네. 쑥이 굉장히 좋은 게 네. 이 재료 간의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중간 역할을 좀 해줘요, 요리할 때. 그래서 저도 일부러 쑥을 이렇게 구워준 거고요. 네네네. 쑥 구워진 쑥은 살짝 빼겠습니다. 뭐 넣고 네. 요리하셔도 되고. 아, 쑥은 향만 내는 역할. 네. 아. 지금 보면은 막 양파향, 버섯향, 네, 다 쑥향, 오르졌습니다. 마늘향 막 네.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쑥 좋아하시는 분 그냥 넣어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저 오 셰프께서는 빼셨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 이제 양념 재료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 꿀, 예, 간장, 맛술, 꿀, 예, 물까지 약간. 물도. 그리고 간장도 이렇게 팬이 뜨거울 때 넣으시면 예. 간장의 군내가 한번 날아가요. 아. 이게 이제 한식 요리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그래, 지금 하시는데 간장 냄새가 싹 날아가요. 네, 날아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 넣지 않고 지금 예. 네, 맞습니다. 찝찝한 냄새가 이렇게 코를 싹 네, 스쳐서 맞아요. 날아가는데요. 그리고 간장 향도 사실은 기분을 좋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마늘하고 뭐 양파하고 네, 뭐 네, 쑥하고 네, 지금 네. 다 어우러져서. 네네네. 맞아요. 설탕 약간 넣어주시고 설탕은 기호에 따라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탕을 살짝 넣었어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예. 딱 정말 1, 2분 정도만 끓이시면 됩니다. 이 양파나 뭐 버섯 이런 것들이 익었다고 그리고 생각하시면 생으로도 되는데 먹는 재료니까. 아, 그럼요. 예, 예. 근데 가장 좋은 건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또 맛있다고 그러시려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버섯 향이 예. 다 올라오면서요. 저 여기서 제안 하나 하면 네. 어떨까요? 네. 여기 이제 소스잖아요. 네네네. 밥 위에다 뿌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럴 때 이렇게 걸쭉하게 네네. 먹고 싶으면 여기다가 전분을 살짝 좀 부으면 어떨까요? 아, 그것도 좋아요. 괜찮은 방법인가요? 그것도 너무 좋고요. 아. 전분을 살짝 부어주면은 약간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약간 네. 중식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아, 네. 그렇겠네요. 지금 약간 이제 일식 느낌인 거죠. 아, 자, 그러면 밀가루가 없네요. 밀가루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없어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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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살짝 끓여주신 다음에 네. 여기에 이제 이 친구를 넣어요. 아. 쑥 완자 튀김. 쑥 완자 튀김을 이렇게 튀겨놓은 같이. 튀김을 넣으시고 네. 오. 요게 이제 그 크기가 너무 크면 네네. 이렇게 살짝 볶은 다음에 네네. 예, 저는 이거 반으로 좀 쪼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우, 그럼요. 예, 쪼개셔도 아이들 같은 되고요. 거 쪼개서. 이렇게 반으로 싹. 제2의 셰프로 진짜 등극하셨어요. 아까 네. 전분 말씀도 하시고. 네네, 맞아요. 너머로 예, 본게 어느덧. 자, 네. 자, 지금 마지막에 넣는 게 꿀을 조금 더 넣습니다. 꿀을. 네. 이게 꿀 같은 경우에는 꼭 전분이나 밀가루만 걸쭉하게 농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 꿀을 네. 그런 용도로 활용을 역시 하셨군요. 스승다우시네요. 네, 아유, 저는 스승이라니요. 전분만 무조건 걸쭉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됐으면은 네. 이제 네. 요거를 접시에 담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밥은 뭐 미리 이제 흰밥. 아, 그렇죠. 역시 그 덮밥은
하얀 네. 쌀밥에다가 먹는 그렇죠. 게 우리가 맞습니다. 잡곡밥이 아무리 좋다고 예. 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계란 반숙 먼저 올려볼까요? 예, 제가 반숙 좀 주시겠어요? 반숙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반숙을 쫙. 음. 야, 이게 진리거든요. 데코를 이거 착 하고요. 쫙 네. 반숙을 올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볶아 넣은 재료 아, 냄새가. 아. 그리고 완자. 네네네. 냄새가 기가 막히죠? 아, 이렇게. 네네. 오늘 레스토랑에 그 셰프님들이 또 새로운 메뉴로 하나 네. 개발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너무 예쁘고 영양이 그리고 좋고. 통깨 뿌려주시고 이야. 기가 막히다. 쑥. 예. 쑥 뿌려주시고 아, 마지막에 마무리도 쑥으로. 아, 네. 정말 허브처럼 이렇게 활용을 네네. 하시네요. 그러네. 쑥이 진짜 좋은 허브네요. 쑥이 중국에서는요 정말 예. 영어만 풀이라 그래갖고 영예라고 예. 그래서 맹자도 막 그 찬양을 했다고 해요. 마지막은 뭐예요? 참기름입니다. 아, 참기름을. 참기름. 참기름. 이거는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보시야 돼.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예. 보시는 게 훨씬 더 먹음직스럽습니다. 아, 예. 네, 그죠. 예. 이 노란색하고 초록색하고 이렇게 완자하고 자, 요거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네네네.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모양을 좀 깨뜨려야겠네요, 요거는. 네, 노른자를 이렇게, 터뜨려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우, 네, 싹 좋고요. 해가지고 요거 반 완자, 예, 제가 좀 딱. 도와드릴게요. 예, 네. 부숴서 네네, 자 이렇게. 네, 쇽. 부숴가지고 밥과 요거랑 함께. 싹 섞어서 네. 야, 야. 저 자, 달걀 노른자가 자. 사실은 자, 신의 한 수거든요. 안 마실 이렇게 수가 떠서 없어요. 네, 갑니다. 아, 다 들어가네요, 그게. 오. 어때요, 맛있어요? 덮밥과 소스와 완자, 쑥 완자의 조합.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분 좋아지시죠? 응, 기운 달걀 노른자 나시죠? 좋죠. 응. 네, 노른자 한 수네요. 네, 맞습니다. 신의 한 수. 네. 자, 나 자. 기분 좋아졌어. 자, 그럼 이번에는 레시피 쑥- 보여드립니다. 네. 네. 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죠, 보기만 그죠. 해도 외식 메뉴 같아요. 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나옴직한 그런 네네네. 음식을 해봤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밀가루하고 전분의 양은 절대 많으면 안 됩니다. 밀가루하고 전분의 양이 많으면 네. 약간 퍽퍽해져요. 오늘 이제 김현희 씨가 드신 것도 맛은 있긴 하지만 사실 밀가루 좀 제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조금 퍽퍽하긴 할 겁니다. 아니,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정말 쫀득한 그 완자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밀가루하고 전분은 농도 조절용으로만 살짝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또 이번에 세 번째 요리는요. 네. 이 바로 쑥 완자 튀김을 활용한 전골 제가 와, 튀김으로 전골. 전골을요. 아, 그럼요. 우리 옛날에 신선로에 보시면 전이나 이런 튀김들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넣어 먹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튀김옷에 그 육수의 깊은 맛이 우러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네. 오늘도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저 덮밥 먹으면서 전골 떠 먹으면 기가 막히겠네요. 아, 그럼요. 네. 와, 근데 이 쑥 완자 튀김으로 지금 저희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쑥 완자를 좀 많이 만들어 두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네네. 보관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져요. 얼마나 보관을 저거 뭐 튀김이니까 냉동해 놓으면은 꽤 오래 네네네. 먹겠는데? 튀기기 전의 상태도 아니, 물론 저희가 보관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 항상 그 요리를 하시면 보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장 좋은 거는 빨리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이죠. 일단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좀 오래 활용하고 싶은 게 우리 기본 심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맛있으니까. 네. 굳이 만약에 빨리 못 드셔갖고 보관하셔야 된다 이러면은 튀기기 전에 튀기기 상태에서 네. 넓게 펼쳐서 냉동을 시켜주시면 최대 한 달 정도까지는 한 드실 수가 달이나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그런 다음에 전자레인지 해동 기능에 넣고 네. 2분 정도. 2분 저는 30분 아예 그냥 정도. 튀겨가지고 냉동할 것 같은데? 아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튀김옷이 눅눅해지기 때문에 맛이 그건 안 없습니다. 되는구나. 예, 네. 튀기는 것까지는 좀 사양. 그리고 이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죠. 튀기기 전에 보관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중요한 꺼내주시면 포인트네요. 되죠. 예. 네네. 저는 너무 게을렀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저도 좀 게으른데 네. 냉동실에 가득인데 저는 그래도 하기 전에 튀기기 전에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인데요, 네. 여러분들. 쑥 어떻게 보관하실지 안 궁금하세요? 아, 쑥은 그냥 끓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우리가. 네, 아까 김영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길에서 절대 쑥 뜯지 마십시오. 네. 네, 오히려 미세먼지가 몸속에 쌓입니다. 예. 네, 쌓이고 중금속도 쌓이고요. 네.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은
쑥은 항상 물기가 약간 촉촉한 있어야 상태에서 돼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해주시는 네. 게 좋습니다. 또는 네. 냉동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빨리 할까요? 자, 먼저 육수 이렇게 끓어오르는 동안에요. 네네네. 저희가 재료를 살짝 참 우리 토니오 셰프님은 희한한 재주가 있으세요. 네. 꼭 마지막 요리는 3분을 남겨두세요. 3분 남았나요? 오늘도 3분. 네. 아니 몇 가지를 하더라도 똑같아요. 아이고. 다음에 한번 5가지를 해볼까요? 이거 그래도 참- 똑같이. 예. 전골이 3분이 남았다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네요. 예. 네네. 아니면 끓이는 법만 알려주면 되니까. 그럼요. 네. 자, 이렇게 준비를 네. 해주시고 버섯을 네. 싹 둘러 넣으시는 거예요. 전골은 이제 여러 가지 식재료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는 맞아요. 그런 여기 장점이 있어요. 식재료에서 어우러지는 그 맛이 네네. 네, 맞습니다. 뭐 이 자체만 가지고도 거의 뭐 훌륭한 육수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버섯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 네. 무 또 들어가줘야겠죠. 무 시원하네. 예. 요즘 무도 뭐 맛있죠? 그리고 불고기입니다. 불고기용 고기입니다. 불고기용 고기. 예, 양념을 했나요? 네네.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냥 넣어도 되고. 네네. 아, 샤브처럼 맞아요. 드셔도 되고요. 샤브샤브면 또 고기가 들어가야겠죠. 네. 육수 좀 넣어주시고. 더 넣을게요. 네. 자, 육수. 그리고 여기 두부 올려주십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끓어오르기만 하면 드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완성은 미리 좀 준비를 네. 해봤는데요. 진짜 뭐 이거는 뭐 뭘 넣느냐만 알면 맞습니다. 쉽게 먹을 수 있는 전골이네요. 그리고 쑥도 좀 얼마나- 듬뿍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 당연하죠. 아, 쑥은 쑥이 네. 쑥 자체를 넣어도 될 것 같고. 사실 그 맹자가요, 그 7년을 앓은 병도 이제 쑥을 먹으면 낫지 않는 병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와. 찬양을 해가지고 식용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정말 쓰였다 그래요. 네. 쑥을 많이 넣어서 드시면 젊음, 건강 다 챙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파 썰어 대파. 놓은 거 살짝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재료는 사실은 집에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를 넣으면 다 좋을 것 넣으면 될 같아요. 것 같아요. 전골이니까. 맞아요. 네. 뭐 굳이 뭔가를 억지로 사다가 네네. 넣는 것보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쑥 완자 튀김이 있잖아요. 네. 네네.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 외의 것들을 좀 이렇게 버무려서 어우러지게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추까지 싹 올려주신 다음에 네. 한 소끔 끓여주시면 네. 이 전골이 완성이 돼요.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예. 네. 여기 이제 완자 넣어야죠. 완자도 넣어야죠. 네, 완자는 언제 넣습니까? 완자는- 넣는 시기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네. 완자를 제가 아직 안 넣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안 넣어서 네. 제가 여쭤. 끓어오르잖아요. 네. 끓어오르면 불고기를 한번 흐트러주세요. 불고기가 네. 익어야 되니까. 네. 아, 그럼 고기 국물이 싹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 쑥 완자튀김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네요. 맞아요. 어. 쑥 완자튀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넣고 끓여주시면 완자가 완전히 풀어지기 아, 때문에. 모양이 그러면은 너무 네네. 안 좋겠네요. 국물 그렇죠. 자체가 탁해지잖아요. 그렇지요. 풀어지니까. 자, 이렇게 아. 완자를 넣고 완자탕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아, 마지막에 예. 살짝 뭐 어차피 익혔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한 1, 2분 정도 끓여주시면 느낌만 살도록. 네. 네, 이렇게 네, 맛있게 네. 끓는 동안 제가 그 전골의 혹시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예, 예. 아시죠?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네. 전골이 그 우리나라 그 만국사물 기원 역사라는 그런 책에 보면은요. 네. 그 군대에서 이제 숯도 없고 그 조리 용구들이 없으니까 그 군사들이 썼던 그 철관, 그러니까 전립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거기다 음식을 끓여 먹었다고 해요. 거기다 이제 각종 야채를 넣어가지고 영양 보충을 했는데 이제 그게 여염집으로 가서 어떤 조리법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그 식재료를 다 예쁘게 놔서 육수를 붓고 네.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먹을 수 있는 조리법으로 발전한 거예요. 예, 지금 뭐 얼마 몇 분 끓이지도 않았는데 혼자 네네. 국물을 막 드시더니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아, 좋아요. 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항상 좋다고 하시잖아요, 셰프님. 감동하면서 실제로 저도 감탄하면서. 한번 국물을 네, 한번 한번 만들어볼게요. 드셔보세요. 국물 예. 살짝 드셔보세요. 자, 지금 그거 어우러졌거든요, 살짝. 살짝 끌어올랐습니다. 자. 아, 근데 네. 너무 맛있네, 이게. 쑥 완자튀김이 들어간 전골. 시원한 국물의 배추 맛이 과연 전골에 어떨지. 오. 야, 이 맛이요. 시원하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골하고는 네네. 다른 맛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기 같은 거 많이 넣으면 고기 맛이 많이 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그 고기는 약간 비릿한 맛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 그렇죠. 이제 지금 채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채소 향이 그냥. 네, 채소 향이 굉장히 많이 어우러진 네네네. 시원한 고깃국. 그 쑥의 향도 좀 네, 그리고 나니까. 쑥향까지 어우러진 자,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네. 이렇게 다시 육수 같은 네, 곳에 네, 네. 이 샤브샤브처럼 어, 이렇게 살짝 데쳤다가 먹어도 돼요. 예, 예, 네, 그렇게 드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예. 자, 이거 또 레시피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전골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죠.
네, 청명에 먹으면 좋은 네. 쑥 요리 한상 차림 오늘 만들어봤는데요. 네. 이 레시피는 저희 김현욱의 굿모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청명에 먹으면 좋은 쑥 요리 한상 차림 드시고 청명한 하루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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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외출하려고 해도 아이고 허리가 아프다, 뼈마디가 쑤시다 이래서 나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뼈 건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그 비법, 내용을 자세하게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벚꽃 시즌이 한창이다 보니까 봄나들이 가고 싶은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어디로 떠날지 막막하시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장소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벚꽃이 활짝 핀 완연한 봄을 맞아 한껏 꾸미고 나온 꽃처녀 3인방. 아 근데 이거 너무 재미없다. 이거 맨날 꽃 이거 배경만 하고 막 색다른 꽃놀이 없어?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좀 색다른 거 하러 갈까? 가자. 색다른 장소로 간다던 꽃처녀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카페? 잠시 쉬었다 가려는 걸까요? 주은아 씨 음료 나왔습니다. 예쁜 꽃을 보며 커피를 마시러 왔나 본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던 그때. 먼저 다 준비 다 되셨어요? 네. 그럼 수업하러 가실까요? 네. 수업을 하러 간다고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카페 안쪽으로 가는 꽃처녀 3인방. 대체 이곳의 정체는 뭐죠? 꽃이랑 커피 합쳐진 음료도 마실 수 있고 꽃도 살 수 있고, 근데 이제 저는 플러스 레슨까지 하니까 꽃도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플로리스트가 운영하는 플라워 공방 겸 카페인데요. 단 하루만 배우면 이렇게 예쁜 꽃바구니를 만들 수 있답니다. 얘는 5번 가라는 상이에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꽃들의 이름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일. 이렇게 같은 장미여도 이름이 다 다르답니다. 그린 소재로 아웃라인을 만들어줄 거예요. 폼을 가려주고 채워주는 역할도 하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 하는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줄기는 사선으로 잘라야지 얘네들이 물을 더 잘 빨아들여요. 그리고 폼에 들어가는 잎은 다 제거해 주시고요. 손재주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매력. 점점 꽃바구니의 모습을 갖추는데요. 완성했어요. 집중력이 잘 없는 편이라서 막 산만한데 되게 집중력도 높아지는 것 같고 잡생각이 사라져서 정말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요새 미세먼지 난리잖아요. 밖에 나가서 미세먼지 코랑 입으로 들어가는 거 먹지 말고 커피 마시면서, 그리고 밖에 있는 꽃보다 이게 훨씬 예쁘잖아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꽃바구니. 조금 더 오래 두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꽃 잎에다가 물 분사하시면 수명이 단축되거든요. 이런 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폼에 직접적으로 살짝 이렇게 벌려서 물 주시고요. 그리고 갈아줄 때 줄기 조금씩 잘라주시면 꽃의 수명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꽃바구니 만들며 재미도 추억도 2배.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사랑도 꽃피는 봄. 최근 커플들 사이에서 입소문난 색다른 장소가 있다고요? 일상적인 데이트 하다가 1주년 돼가지고 기념 남기려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혹시 독서실인가요? 다들 말도 없이 문제만 풀고 있습니다. 오빠 24번에 5번 했어? 난 별로. 커플이 함께 공부라니 정말 기특하죠? 대체 이 카페의 정체는 뭘까요? 단순히 차만 마시는 카페가 아니고 서로 성격 분석을 하고 진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아니면 팀원끼리 어떻게 맞춰나가면 좋은지를 상담받는 카페예요. 들어는 봤나 성격을 분석하는 카페. 사람의 성격을 9가지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 지표를 통해 성격의 장단점을 알려주고 주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기반은 애니어그램이
모티브가 되어 있어요. 고객들이 이제 설문 체크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한 다음에 상담을 해드리죠. 두 분의 성격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왜 남자들이 져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자친구가 워낙에 말도 잘하고 쾌활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 주장도 잘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은 더 논리적으로 오히려 훨씬 더 잘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자친구는 워낙에 즉흥적이고 한번 꽂히면 그거를 딱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뭐 이기고 싶어도 못 이긴다는 거죠. 져주는 게 아니라 지는 거다. 못 이기는. 그러니까 져주는 게 아니라 지는 거다. 자, 앞으로는 져주는 거다. 네, 져주는 거다. 져주는 거야 내가. 그래서 여자친구가 뭔가 쿵 치고 나가면 쿠션 역할로 쑥 먹어주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두 분이 되게 조화롭게 잘 맞춰갈 수 있는 사람.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상담받아 보니 어때요? 밝은 성격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좀 색다른 면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심리상담센터에서 운영한다는 카페.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요? 사실 저는 심리상담사 출신이에요. 근데 흔히 심리상담하면은 어렵게 생각하고 약간은 좀 접근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캐주얼하고 가볍게 바꿀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런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전문 심리상담사가 알려주다 보니 커플만 오는 게 아니라는데요. 홀로 이곳을 찾은 이분. 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취업 문제나 이제 제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과연 취업준비생의 성격 분석 결과는?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완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잖아. 너무 욕심 많이 내지 마요. 상담받아 보니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지만 봤을 때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좀 그런 질문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질문지 안에서 이렇게 이런 답이 나왔다는 거는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시네요. 1번부터 9번까지 성격 유형이 나누어져 있는 애니어그램. 총 80문항만으로 자신의 성격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서로에 대해 혹은 자신에 대해 몰랐던 모습을 좀 더 알 수 있는 공간.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고민 해결, 그 미래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조언들도 많이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고 친구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완연한 봄 날씨, 집에만 있지 말고 이색 카페로 나들이 가보는 거 어때요? 수시로 콕콕 쑤시고 결리는 허리와 무릎. 나도 모르는 새 틀어진 골반까지 그 원인 알고 계시나요? 주부를 괴롭히는 통증의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뼈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공개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박순희 주부. 틈나는 대로 허리 마사지를 해주지만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통증 때문에 좌불안석이라는데요. 어휴, 힘드시겠어요.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오래 걷지도 못하고 좀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막 저리고. 허리를 시작으로 통증이 다리까지 내려온 상황. 집안에서 양말을 2켤레씩이나 신는다는데요. 그냥 맨발로 다니면 딛기가 힘들었어. 그냥 찌릿찌릿하고 어쩔 때 심할 때는 그냥 뭐 바늘로 콕콕 쑤신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병원 문턱이 마르고 닳도록 다닐 정도로 고통이 심해진다는 주부. 매일 진통제로 버티는 중이라는데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통증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척추는 계속해서 퇴행이 오고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척추에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라든지 척추 관절의 퇴행에 의해서 이런 관절들의 노화가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협착증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좁아진 척추관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 그런데 그 시작은 틀어진 골반에서부터라고요? 척추 기능이 떨어지게 됐을 때는 척추가 앞으로 숙여졌을 때 그때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골반도 앞으로 기울게 되는 겁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집안일을 하게 되면 척추와 골반이 앞으로 굽으며 신체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때 뒤틀린 뼈의 정렬을 잡아줘 고든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요추 골반 고관절에 추나요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뒤틀린 관절이 움직일 때 염증이 발생되는데 직접 손으로 치료하는 요법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의 추나요법입니다. 손이나 신체 일부로 틀어진 골격 구조를 교정해 통증을 잡아주는 추나요법. 관절과 근육, 인대를 풀어줘 뼈가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벨트를 이용한 교정으로 먼저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요. 골반이 앞으로 기울었을 경우에는 상체를 앞으로 숙여 골반을 뒤로 젖혀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머니 다리 빼보세요. 틀어진 채 뻣뻣했던 고관절이 유연해진 거 보이시죠? 앞으로 이제 이러한 척추의 관절의 기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많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많이 아팠는데 여기 치료하고 나니까 너무 편해졌어요. 허리 건강 집에서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엎드린 상태로 상체를 들었을 때 배꼽이 바닥에 닿지 않거나 무릎을 몸쪽으로 당겼을 때 무릎이 배에 닿지 않으면 주의하세요. 엎드린 자세로 일할 경우 한 번씩 허리도 펴주시고요. 허리를 돌리며 스트레칭까지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햇살 좋은 봄날, 뭔가 신기한 걸 보기라도 한 걸까요? 뭐가 그렇게 신기하세요? 이 자세의 정체는? 요가를 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골반과 척추를 바로 세워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래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어려운 자세를 척척 해내는 공주원 주부. 힘들지 않으세요? 아휴. 시원해. 골반 건강을 위해 집안에서도 끊임없이 운동한다는데요. 텔레비전을 볼 때도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고요. 골반과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 강화 운동도 빼놓지 않습니다. 운동을 이렇게 아침에 1시간 정도 안 하면 골반이 다시 틀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요. 과거 왼쪽 골반이 더 높아 골반 비대칭 판정을 받았던 공주원 주부. 통증까지 동반해 힘들었다고요? 아무래도 생활 습관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설거지할 때 짝다리를 짚고 TV 볼 때 다리를 꼬고 앉거나 바닥에 앉으면 한쪽으로 다리를 모아서 앉게 돼서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정말 생활 속 습관들이 골반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한쪽으로 치우친 자세로 설거지를 하게 되면 한쪽에 있는 장요근을 단축시키거나 과도하게 수축시키기 때문에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하거나 또는 골반의 삐뚤어짐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골반을 앞뒤로 잡아주는 장요근. 장요근이 삐뚤어지게 되면 골반 불균형과 디스크까지 유발한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찾아가는 것도 너무 시간적으로 힘들어서 집에서 골반에 좋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출산한 지 4개월, 아이를 키우느라 외출은 꿈도 못 꾼다는 공주원 주부. 하지만 골반 건강을 소홀히 할 수 없어 아이가 잠든 틈을 타 홈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 근육을 풀어주고 복부를 자극해 틀어진 골반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수건 운동도 하고요. 이번엔 수상한 물체를 깔고 누운 주부. 이게 골반 스트레칭에 도움이 된다고요.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만 주면 뻐근했던 골반이 풀리면서 시원하다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장요근을 비롯한 골반 근육은 수축하려는 성질이 큰데요. 자주 풀어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골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래요. 같은 동작을 해도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여러 부위로 힘이 분산되는 맨손 스트레칭.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골반에 힘이 집중적으로 가해져 효과적이래요. 오랜만에 병원을 찾은 지원 씨. 과연 그동안 운동을 열심히 한 보람이 있을까요? 골반의 양쪽 높이가 같아졌습니다. 개인적 스트레칭 치료 가르쳐 드렸거든요. 지금 몇 개월 흘러서 보니까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뼈 통증, 아프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생활 속 바른 자세와 작은 실천으로 건강하게 꼭 지켜내세요.
이번에는 생생한 생활경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톡톡 생활경제 정철진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거죠? 4월 1일입니다. 바로 이달부터였었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안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되시는 분이 이제 집을 팔아서 남기는 차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는 세금이 뭐 2배, 3배, 많게는 5배 이상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집 팔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매물을 안 내놓는 일명 거래 절벽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벌써부터 찾아오고 있는데 먼저 알 수 있는 게 부동산 경매 시장입니다. 이 경매 시장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동향을 좀 빨리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아주 호황일 때는 낙찰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왔을 때 바로 저 물건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게 뭐 70% 이상도 되는데 높다는 얘기죠. 예, 지난달 3월에 보면 전국 평균에 보면 낙찰률이 35% 정도.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보면 59%. 그러니까 서울은 아직 60% 정도로 괜찮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매 시장이 이렇게 서서히 침체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부동산의 적신호는 켜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거래 물량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하고 월세 가격도 같이 내려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매매 가격에 큰 변동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급락했다라든가 막 뭐 수억 원씩 뭐 떨어졌다는 건 아닌데 매매 가격 앞서 전세 월세 가격은 일단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통계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뭐 2017년 대비로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가 보시면 아직까지 매매는 그냥 증가율은 떨어졌지만 마이너스로 꺾인 건 아니죠. 근데 전세, 월세 보시면 특히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말 대비라든가 바로 직전 2월 대비라든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2월 주택 가격 동향을 따로 한번 보면은 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시장 역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 세 번째 마이너스 0.04 된 게 이 지방입니다. 지방 쪽은 매매가, 집값마저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세, 월세다 보십시오. 거의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어서 요즘 역전세난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전세값이 떨어져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어떻게 돌려줘야 될까를 걱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그 표에서 봤습니다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서울은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아이러니하게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방송도 많이 하고 요즘 언론 보도 보시면은 뭐 집값 꺾였다라든가 역전세난 심하다라고 하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유독 집값 안 꺾였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와중에 서울 주택 가격 평균 가격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 집 있어라고 할 때 이제 평균 7억은 이제 자산 가치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 집값은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아직까지 매매 가격도 버티고 있고 잘 오르지만 지방은 이미 거의 완전히 꺾였고요. 청약 시장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서울은 뭐 마포라든가 요즘에 뭐 분양 뭐 청약한다고 그러면 아직도 많이 몰립니다. 근데 지방에는요. 뭐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그러니까 아예 분양 자체도 안 되고 다 지었는데도 입주를 안 하는 미분양 물량이 지금 속속 늘고 있어서 양극화가 하나의 키워드인데 양극화의 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벌어지든가 서울만 승승장구하든가 아니면 서울도 이제 꺾여서 함께 무너지는가. 근데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좀 신중한 자세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그동안 미세먼지 주범, 뭐 경유차, 특히 화물차가 많이 주범으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 화물차도 뭐 경유차가 아니라 전기 화물차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고객의 짐부터 공사장 자재까지 각종 화물을 실어 나르는 1톤 화물차에는 서민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오르는 기름값 부담에 차주의 수익은 떨어지고 배기가스가 담긴 미세먼지 때문에 주변의 시선도 따갑습니다. 2, 3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돼요. 클리닝을 다시 해도 그렇게 되면은 검사에서 떨어지니까 차를 교환을 해야지. 그래서 등장한 것이 택배용으로 개발된 전기 화물차. 겉보기엔 기존 화물차와 똑같지만 내부는 전기 배터리로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엑셀을 밟아도 소음과 진동이 없는 화물차는 최대 3천만 원 정도의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70km 정도 주행하면 1년에 300만 원 정도의 연료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12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지만 40분 정도 걸리는 충전 시간이 운전자들에겐 부담입니다. 택배기사분들의 하루 주행거리가 60에서 80km 정도 되는데 그 주행거리 동안에는 미세먼지나 연비나 소음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국토부의 인증을 거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일부 택배회사를 중심으로 전기 화물차가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채널A 황규락입니다. 서울 쪽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청명한 날씨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날씨 살펴볼게요. 상암동 채널A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김혜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절기상 청명이자 식목일인 오늘은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강해서 느껴지는 추위가 더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한 자릿수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어제보다 7도 낮은 10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은 더욱더 두툼한 옷차림 챙겨 입으셔야 합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당분간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서울과 충주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내려가니까요. 이번 주엔 평소보다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질 텐데요. 전라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엔 최대 80mm가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은 계절에 맞지 않는 눈이 1에서 3cm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7도, 광주 1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 10도, 안동, 대구 11도로 어제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며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전해상의 안개는 여전히 짙게 머물고 있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 남해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계속 싸늘하겠습니다. 나들이길 날씨 참고하셔야겠고요. 이후엔 다시 따뜻한 봄 기운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모처럼 청정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지만 이번 주에는 기온 변화가 큽니다. 내륙 곳곳에 강풍도 불고 있는 만큼 봄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짧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전보건공단은 어제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주제로 전국 27개 지역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추락은 사망입니다. 안전은 생명입니다를 슬로건으로 건설 현장의 추락 방지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고 사망의 51%에 이를 정도로 크고요. 그중에서도 추락사고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출항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중소기업 수출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정난권 남전사 대표와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전 상근 부회장이 협회 초대 공동회장을 맡았고 현재 182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4월 5일 목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또 알차고 신선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